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태국 갑니다. 이건 곱창볶음입니까? 그냥 넓은 면. 아, 면입니까? 네. 이름이 뭐라고요? 중심채? 중심채가 뭐야? 청양채 같은 거 아닌가요? 쇠고기 쇠국수요. 얘는 쇠고기 쌀국수? 베트남처럼 좀 풀려올 줄 알았는데 진하네요.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이번 연말 여행으로 8박 9일 일정 태국 북부 자유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국 북부는 처음인데요. 치앙마이에서 시작해서 치앙따오, 빠이를 거쳐서 매홍손주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치앙마이로 돌아오는 바이크 라이딩 투어를 할 계획입니다. 와, 신나죠? 제가 태국 여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쓰였던 부분에 대해서 준비 과정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크 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이 종이로 되어 있는 국제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넘겨보면 두 군데 도장이 찍혀 있고요. 위에 있는 거는 이륜차 운행 라이센스, 아래쪽은 사륜 자동차 라이센스입니다. 신규 면허증도 같이 발급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 앞면은 기존 면허증하고 똑같죠. 제 면허 일종 보통과 이종 소형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뒷면을 보면 앞면에 있는 내용이 영문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별도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이 면허증으로 세계 각지에서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신규 면허증이 통용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이 구형 국제 면허증이 제네바 협약에 가입된 10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신형 영문 면허증은 아직 30몇 개국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시아권에서도 제가 가는 태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국가에서 통용되는 나라가 별로 없고요. 얘는 간지죠. 폼나라요. 대한민국에서는 이 일종 보통 면허가 있으면 125cc 미만의 이륜차를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5cc 이상을 운행하려면 이종 소형 면허를 별도로 또 따야 되는 거죠. 근데 해외에서는 이 일종 보통의 이륜차 운전 라이센스가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해서 이 여권과 운전면허증 사본까지 이렇게 해서 해외에서 자동차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했습니다. 제 여행기간이 8박 9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데이터 로밍을 해서 그냥 사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지 유심칩을 구매를 했습니다. LTD 15기가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15바트에 해당하는 현지 통화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기간은 8일이고요. 온라인 마켓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틀이면 배송이 되더라고요.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는 이 번호가 현지 전화번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여행이 끝날 때까지 버리지 않고 잘 보관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어두든지요. 그리고 여기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상품 수령 후에 바로 불량 테스트를 해보라고 안내가 되어 있네요. 유심카드에 불량이 있다는 게 좀 어처구니 없습니다만 일단 안내문에 따라서 불량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서 데이터 오프, 데이터 끄기, 와이파이 끄기, 그리고 전원을 끄고요. 핸드폰에 있는 유심을 빼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전원을 다시 켜고요. 네트워크 등록에 실패했다는 메시지가 바로 뜨네요. 안내문을 보면은 유심 삽입 후에 홈 화면에 심 없음, 유심을 삽입하세요라는 문구가 뜨면 유심이 불량이라고 하고요. 심이 프로비저닝 되지 않음 또는 네트워크를 등록할 수 없음, 동그라미 금지 표시 등의 대부분의 표시는 유심이 정상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유심은 인식이 되지만 국내에서는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네요. 데이터 속도라든가 하는 부분은 현지에서 사용을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유심 카드에 이상이 없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거는 현지 도착할 때까지 잘 보관을 하겠습니다. 네, 제 촬영 장비를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액션 캠으로는 고프로 한 대가 있고요. 메인 카메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미러리스 카메라가 있습니다. 렌즈는 주간에는 1670 줌 렌즈를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요. 야경과 별사진 촬영을 위한 12mm 광각 렌즈 하나를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일단 저장 장치는 고프로는 마이크로 SD 카드, 그리고 미러리스는 일반 SD 카드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저는 백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미러리스 카메라도 어댑터를 이용해서 마이크로 SD 카드로 통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8박 9일 동안 촬영하게 될 사진과 영상들, 그 데이터를 어떻게 백업을 해야 될지 이것도 고민이었습니다. 노트북을 가져가기에는 뭔가 부담스럽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외장 SSD를 이용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건 1TB 외장 SSD 디스크고요. 저는 카메라에서 촬영하는 데이터들을 여기에 담아가지고 올 계획입니다. 이 외장 SSD를 이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SSD에 동봉되어 있는 케이블, 네, 양쪽이 다 C타입으로 되어 있는 연결 케이블이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네, 제 핸드폰은 갤럭시 S9입니다.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바로 인식을 해요. 내 파일 탐색기에 들어가 보면 내장 메모리가 인식이 되어 있고요. 핸드폰에 꽂혀 있는 SD카드가 인식이 되어 있고 USB 저장 공간으로 이 스토리지가 SSD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조하는 용도로 태블릿 PC를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요. 저는 이 태블릿에다가 SSD를 연결해서 컨트롤할 계획입니다. 이 태블릿의 연결 포트는 구형 5핀이기 때문에 장치가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이 OTG 케이블이라는 건데요. 이 한쪽은 USB 포트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연결을 하고 이쪽 반대쪽은 구형 5핀으로 되어 있는 OTG 케이블을 충전 포트에 연결을 해주고요. 똑같이 내 파일 탐색기에 들어가 보면 내장 메모리와 SD카드 그리고 USB 스토리지로 해서 이 외장 SSD카드가 인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테스트를 해본 결과로는 핸드폰보다는 이 태블릿에서 SSD를 옮기는 속도가 더 빨랐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케이블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100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이 SSD로 옮길 때 그 시간이 1시간 정도가 채 걸리지 않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엄청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면은 여행을 다니면서 매일매일 백업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덕분에 노트북을 가져갈 필요가 없게 되어서 또 하나의 부담은 적어지게 됐습니다. 장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떠나는 마음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여행을 떠나면서 첫 번째 목표로 세우는 건 안전입니다. 무탈하게 돌아오기. 두 번째는 여유 있고 열린 마음 자세입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지만 모든 걸 다 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번 여행은 계획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일정입니다. 하지만 미리 세워놓은 계획을 숙제하듯이 모든 걸 다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현지에서 느끼는 감정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멋지고 아름답고 새로운 모습들 많이 보고 즐기고 느끼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가지고 좋은 시간 만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태국 북부 여행 한번 떠나보실래요? 감사합니다.